자, 전 시간에 대해서 부단 결부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 우리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대부분은 언거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륜 자동차의 운전은 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 자동차의 이해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여부를 위법하다고 판사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의 기본 원리들이죠. 첫 번째 그러면 비례의 원칙이냐, 필요성의 원칙이냐, 신뢰 보호의 원칙이냐. 역시 자 부단 결부를 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부단 결부의 원칙이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 문제죠.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따릉이 아시죠? 따릉이와 관련돼서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것도 헬멧을 써야 된다라고 하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가? 그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런 원리들을 잘 교부시켜서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비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효력이네요. 효력과 관련돼서 효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만 법률 사실을 갖추면 어떤 요건들이 발생하겠죠.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 되겠죠. 법률 요건. 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효과.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법률 사실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가 돼. 그러면 행정법의 효력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시간적 효력이 있겠죠. 자, 시간적 효력이 있으면 크게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시간적 효력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본다면 자, 보죠. 자, 지역적 효력이 있겠죠. 지역적 효력.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보시죠. 대인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행정법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그러면 대인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사람과 관계에서 효력은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행정법의 효력으로서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적 효력은 뭐냐?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이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대통령령, 총기령, 구령 및 조력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건 구칙조항에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다만 여기 있네요.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구령,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최소한 적어도 며칠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통상 며칠이에요. 30일이고요. 법령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법령 등을 게재한 간보 또는 신문이 발생된 날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 효력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래서 시간적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번에 이제 발행된 날의 의미를 통설과 관련한 법으로 보고 있느냐. 발행된 날 여기에 대해서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의 입장. 즉 도달주의 입장에서 간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발행된 날.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 입장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방은 도달주의를 언급을 하니까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공포된 공포의 방법은 법령 조약의 경우 간부에 게재하고 조례 규칙은 당의 자치단체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한다. 그러면 다만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의 게재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발행된 날, 그래서 최초 구독 가능 시대 입장이 우리가 과거의 판례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 흐름에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소급할 수 있느냐? 거꾸로 그러면 앞으로 간다 장래요, 뒤로 간다 소급해요. 그러면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자, 특정 법률의 효력 발생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급 적용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과거로 거슬러 온다 소급, 앞으로 간다 장래야. 그럼 이번에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 또는 관계자의 신뢰보호에 장애를 가짐으로써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 자, 진정 소급표는 진정 부진정 이게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진정 소급표는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 것을 말하고, 자, 부진정 소급표는 효력 발생일까지 계속 또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알아봐야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진정 소급표는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 부진정 소급표는 효력 발생일까지, 여기 봐봐요.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죠. 계속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진정 소급표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겠죠. 그런데 부진정 소급표는 입법 형성권이 우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진정 소급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에도 개인의 신뢰 보호 가치가 큰 경우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법령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부칙의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진정 소급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야죠. 예상. 그 다음에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호할 만한 신뢰 보호력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야 돼. 심히 중대한 공익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그래서 진정 소급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이런 측면에서 요 3번과 관련돼서는 꼭 좀 한번 예외적인 측면이니까 꼭 한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야 되고, 이익이 적어야 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거나 경미해야 돼.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이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될 때 바로 진정 소급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 내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수익적 작용. 자, 수익이라는 것은 이익이겠죠. 자, 받을 수자, 이익을 받는 작용의 경우. 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주로 침입적 작용일 때가 문제가 되겠죠. 왜 침입적. 내가 수익에 대해서 침입을 막을 때, 자, 침해를 받을 때 문제가 되며, 수익적 작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 자, 일반적인 결론. 수익이라는 것은 좋죠. 그래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과 관련돼서, 자, 침입적 작용이냐, 내가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받느냐,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받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침입적 적용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수익적 받을 때는 소급 적용이 되면 아주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수익적 작용의 경우는 적용이 있다.
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자, 첫 번째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간 가세인 법인세를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 사례들 요거 한번 보죠. 가세 단위가. 자,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서 가세 표준 기간인 가세 연도 진행 중에 세율 인상 등 납세 의무를 가져가는 세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가세 요건을 대상으로 가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의 경우이므로 그 가세 연도 개시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여기에 대해서 1번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3번에 대해서 우리 부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인의 실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4번의 수익적 작용 경우는 소급 입법의 소급 적용 인정이 된다. 왜?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 시간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판례 몇 개 우리가 봤고요. 다음은 이제 효력의 소멸과 관련돼서 우리 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한시법. 일정한 효력 기간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 놓은 법률을 바로 한시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한시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한시법이 규정된 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한시법의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지역적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행정법규에 대해서 법규의 재정권자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지역적 범위. 대통령이면 이제 대통령 영이 미치는 거겠죠. 총리령, 부령. 전국에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당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이게 바로 조례 아시죠? 그러면 대통령, 총리령, 부령 전국에 미치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권력이 미치는 것. 그러면 지역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원칙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 측면이 있으면 A적 측면이 있겠죠. 시험은 A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A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자, 국제법상 취해법권을 가지는 A교사들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 외국 군대가 사용되는 시설구역 등에는 조약에 의해서 행정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A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국가의 법령이 영토 내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수도권 정비계획법,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뭐라고 그래요? 특별자치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치도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규가 그것을 제정한 기간에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A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가 B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가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경기도에 있는 서울시 백제화장터. 이거는 경기도는 뭐라는 게 가천시가 경기도 안에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같이 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본다면 저기서 행정법규가 그것을 제정한 기간에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하면 경기도 안에서 가천시가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적 효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 효력도 받고요. 그러면 대인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해야죠. 그러면 대인적 효력은 인이야.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바로 채권을 무슨 건이라고 그래요? 개인건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무슨 건이라고 그래요? 물건과 물건의 관계, 절대건이라고 그러죠. 자, 채권은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적 효력으로서 원칙,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자연인, 법인, 자국인, 외국인을 불문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속인주의에 의해서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도 우리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속지라는 것은 단기자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속함은
속지주의, 다만 속인주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예적으로 자, 속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그러면 속인주의, 외국 원수나 개교 간에 같이 재법을 항의하는 자에게는 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법권 얘기죠. 그래서 우리 외국 차량에 대해서 요 차량에 대해서 차량 남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규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한미 행정협정 및 그 시행에 따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의 행정법규의 적용이 배제되지 제한되는 것. 그러면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속지주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효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옳지 않는 것. 1번에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포 1인 간보 발행, 간보의 실제 인쇄일을 기준한다. 이건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자, 3번에 대해서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할 때에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기득권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를 준다면 수익적 형정과 관련돼서 소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3번은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법규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행정법의 허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자,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바로 대인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기본 틀을 우리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제3장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서 우리 행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인 간의 공법 관계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본 것은 우리 행정법의 효력으로서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대해서 행정법의 법률 관계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